정부가 세금을 0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1원도 안 떨어졌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세금이 사라지면 가격도 내려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 장바구니는 여전히 무겁기만 할까요? 오늘은 착한 정책이 어떻게 나쁜 주머니로 들어가는지 그 기막힌 여정을 함께 추적해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갑니다. 나라에서 세금 깎아줬더니 내 돼지고기 값은 왜 그대로일까? 2025년 상반기 대한민국 주부들의 한숨이 깊어졌습니다. 고등어 한 마리 5,000원, 돼지고기 삼겹살 100g 3,000원, 망고는 개당 만원 시대. 이러다 고기는 명절에나 먹는 건가 싶었죠. 그때 정부가 긴급 처방을 내놓습니다. 할당 관세 0% 적용. 쉽게 말해 일정 물량에 한해서 수입할 때 세금을 아예 안 받겠다는 겁니다. 국민들은 환호했죠. 드디어 돼지고기 값 떨어지겠네. 고등어 실컷 먹을 수 있겠다. 마트 앞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잠깐, 할당 관세가 뭔지 짚고 넘어가야겠죠. 정부가 특정 품목에 대해 555톤까지는 관세 0%로 들여와 이렇게 정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돼지고기 1kg에 관세가 30원이었다면 할당 관세 적용으로 0원이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소비자 가격도 150원에서 120원으로 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났는데도 가격표는 요지부동 150원 그대로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 세금은 0원이 됐는데 왜 가격은 1원도 안 떨어진 걸까요? 그 돈은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지금부터 돈의 흐름을 따라가 봐야 합니다. 범인은 바로 중간 수입업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할당 관세 덕분에 물건을 120원에 들여올 수 있게 됐죠. 그럼 당연히 120원에 팔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뭘 했을까요? 150원 그대로 받았습니다. 정부가 깎아준 30원, 고스란히 자기 주머니로 챙긴 겁니다. 정부 입장, 소비자 부담 30원 줄여주려고 혜택 준 건데, 수입업자, 그거 제가 받았는데요. 소비자, 뚝뚝뚝. 국민 세금으로 만든 혜택이 특정 업자 배만 불린 겁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이렇게 싸게 들여온 물건을 누구한테 파는가 하는 겁니다. A 수입업체 대표 김 씨, 할당 관세로 120원에 들여온 돼지고기를 아들이 운영하는 B 도매업체에 130원에 팔고 B 업체는 다시 사위가 운영하는 C 유통업체에 140원에 팔고 C 업체는 최종 소비자에게 150원에 팝니다. 정부 혜택 30원은 가족끼리 10원씩 나눠 먹은 거죠. 이름하여 끼리끼리 혜택 돌려막기. 그런데 이런 수법도 약과입니다. 진짜 고수들은 아예 시스템 자체를 뚫습니다. 할당 관세는 업체당 물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업체당 100톤까지만 혜택을 주는 거죠. 그럼 고수들은 뭘 할까요? 자회사를 5개 만듭니다. A 수입, B 수입, C 트레이딩, D 글로벌, E 코리아. 대표는 다 다르게 등록하지만 실제 운영은 한 사람. 결과는 100톤 곱하기 5개, 바로 500톤 싹쓸이. 다른 정직한 업체들은 물량도 못 받고 이 물량 독점단은 혜택을 5배로 챙깁니다. 이쯤 되면 할당 관세가 아니라 특혜 관세라고 불러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제 마지막 꼼수입니다. 이건 진짜 소비자를 우롱하는 수법이죠. 할당 관세로 싸게 들여온 업자, 바로 시장에 풀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창고에 넣어둡니다. 왜냐면 지금 당장 120원에 팔면 이익이 적지만 한 달 뒤 품귀 현상이 오면 180원에 팔 수 있거든요. 결국 할당 관세의 목적은 지금 당장 물가 안정인데 이들은 나중에 더 비싸게 팔기에 써먹은 겁니다. 정부는 서민 물가 잡으려고 혜택 줬는데 업자들은 투기 수단으로 쓴 거죠. 이쯤 되니 정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2025년 관세청이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그것도 특별사법경찰 자격으로. 원래는 위반 사례를 발견하면 검찰에 고발만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직접 수사합니다. 영장 청구, 압수수색 전부 가능해진 거죠.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국민 혜택 가로챈 건 범죄다. 끝까지 추적해서 다 잡아낸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사무실 문이 열리고 있을 겁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온 특별사법경찰들의 손에 의해서요. 하지만 사후 처벌만으론 부족합니다. 근본적으로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할당관세 제도 자체를 뜯어고치기 시작했습니다. 개선 방향 첫 번째, 우선권 재조정. 뜨내기 업자가 아니라 협회나 공신력 있는 기관의 우선 배정. 예를 들어 축산업협동조합, 농협 같은 곳들이죠. 두 번째, 실시간 모니터링. 할당받은 물량이 언제, 어디서, 얼마에 팔렸는지 전산 추적. 창고에 쟁여두면 바로 적발됩니다. 세 번째, 가족 계열사 제한. 한 가족이나 특수관계인이 여러 회사로 쪼개서 받는 거 원천 차단. 네 번째, 위반 시 제재 강화. 한 번 적발되면 3년간 할당관세 신청 금지, 재범 시 형사처벌. 결국 선의만으론 안 됩니다. 감시와 처벌이 함께 작동해야 진짜로 서민 물가 안정이 가능합니다. 할당관세는 분명 좋은 정책입니다. 서민 물가를 잡기 위한 정부의 진심이 담겨 있죠. 하지만 법의 빈틈을 노리는 사람들은 항상 있습니다. 착한 정책이 나쁜 주머니로 들어가는 순간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의 몫이 됩니다. 다행히 이번엔 정부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입안만이 아니라 항상 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책은 만드는 것보다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철저한 사후 감시와 엄정한 처벌, 그리고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 그래야만 진짜로 정부가 깎아준 세금이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당관세 덕분에 실제로 가격이 내려간 품목 있으셨나요? 아니면 여전히 가격은 그대로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체감 물가 들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